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윤명철입니다. 이 평택항에 한 3년 만에 온 것 같아요. 3년 전에는 여기서 출입구까지 이루고 그 다음에 산동반대 레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이주. 그리고 그 옆에는 예전에 등주성이죠. 그 근처에 요트를 갈 때 여기서 출입구까지 설치했었고, 근데 그 이전이 중요합니다. 2013년도로 기억하는데 2013년도군요. 경상북도에서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주가 세계 실크로드의 출발점 겸 종착점이라는 이론을 갖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방자치제로서는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요. 꼭 3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2013년도 프로그램은 경주를 출발해서 자동차로 일단 평택항까지 왔습니다. 화성시에 가서 행사를 하고 평택까지 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행사를 한 다음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서 15개 도시인가? 하여튼 15일 정도를 돌았어요. 그리고 다시 백하고 쉬었다가 방학 때 계속 가서 60일간 횡단해서 이스탄불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와서 평택에 행사를 했는데요. 그때 평택 온 이유는 평택이 항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실 선생이 회초랑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고대학로는 지금 화성으로 보고 있는데 평택의 중요성은 정말 일찍부터 주장을 했어요. 특히 항구로서. 그래서 때때로 제가 학문적인 지분을 갖고 있다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평택항이 이렇게 발전되는 데는 학문적으로 지분이 있다. 그만큼 평택의 중요성, 평택의 항구의 중요성을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전체 주제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해양공동체, 에코뮤지엄 이런 건데요. 저에게도 아주 주된 관심입니다. 저는 역사학자지만은 문명의 문제에 관심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평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동아시아가 그리고 나아가서 인류가 공동체를 구성하면 좋을까 이게 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런 부분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발표를 했었냐면은 이스탄불 대학에서 국제 이러는데 요즘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또 주음을 가지고 화상회의를 했었는데 제가 발표한 내용은 유라시아하고 평화입니다. 동아시아 그리고 인류 문명의 새로운 담론을 찾을 경우에 그 모델을 시간적으로는 고대 그리고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간적으로는 현재 유라시아의 가운데 즉 중앙아시아 지역에 개인적으로는 키르기스탄과 타지키스탄 지역이 우리가 인류가 지향하는 비문명의 모델이 남아있고 그리고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다. 어제 그런 내용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의 주제는 역시 해양 공동체라는 얘기인데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해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지향할까 이런 이론을 찾는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역사상에서 해양 공동체적인 성격은 띄었다고 봐요. 우리가 보통 해양 공동체라든가 고대사 때 보게 되면은 서구 지중해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중해에서의 아주 강부한, 아주 밀접한 그런 화려한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기 쉬운데 동아시아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 걸맞게끔 여기도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인 아니면 완벽하게 그 네트워크가 확실한 이런 무역 공동체는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해양 공동체의 개념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학자지만은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고려시대 때 고려가 정말 해양으로서 활동이 매우 활발했을까? 목이 활발했을까? 이거 어떤 사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그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또 한쪽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또는 미래를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게끔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것이죠.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저와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지향하는 바를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는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워크숍이니까 제가 발표하고 나서 종합 토론 시간에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허심탄회하게 특히 제가 주장했던 것들은 역사학에서도 새로운 이론이라든가 새로운 개념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공박도 좀 받고 조언도 받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탄 없이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 이론을 비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아쉬웠는데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걸린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인프라가 덜 구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두 가지 동시에 제가 느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제목은 동아지 중에 유라시아 실크로드 평택 항력을 그렸는데 조금 제목이 좀 거칠죠. 근데 주최 측에서 이 동아지 중에 유라시아를 연결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또 저는 큰 틀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정말 이 큰 주제 속에서는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주제 속에서는 가능한 동아지중에 압축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나? 되는구나. 그죠?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제 이론상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지구거든요. 인류고요. 그 다음에 그 한 아랫부분으로서 경기만이 있는 것이고요. 경기만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만약 평택이라면 거기서 평택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택항을 위해서는 경기만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전체 동아시아 그리고 인류까지 지구까지 염두에 두면서 사고를 확장시켜야죠. 여러분 지금 30년 됐다고 그러는데 30년 전에 평택이 이렇게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옛날에 잘 알거든요. 제 고등학교 때도 평택 같은데 아시잖아요. 평택 분들은 그 당시 때 평택이 어땠는지. 세계는 변하는 겁니다. 앞으로 평택은 점점 더 발전하고요. 정말 그 말씀대로 평택이 경기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구가 될 가능성은 있죠. 경기만이기 때문에. 세계 질서와 동아시아의 변화, 해양 이랬을 경우에 동아시아는 좀 이런 상태였던 걸 말씀드립니다. 먼저 큰 틀을 얘기하죠. 유라시아만이 아니라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는데요. 이걸 역학, 지정학적인 힘의 논리에서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이를테면 대륙 질서와 해양 질서의 문제인데요. 늘 지구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대륙 질서와 해양 질서의 대결 또는 교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16세기까지는 주로 유라시아의 대륙 질서가 장악을 했고 그 이유는 해양 질서가 장악을 했고 지금은 역시 해양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이죠. 대륙과 해양을 공히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또는 그 지역이 갑자기 빠른 시간 안에 부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와 함께 그 동쪽에 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길의 문제에서 TSR, TCR 그리고 중국의 또 트랜스차이나 레일로드죠. 이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해양 로드가 있지 않습니까? 시레일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대륙 아시아와 해양 유라시아가 만나는 접점에 있어요. 갈등이 폭발할지 아니면 정말 여기서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번영할지는 모르겠지만 만나는 접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경기만이에요. 경기만 중에서도 어디겠습니까? 여기에요. 중국에도 최소한도 경기만 비슷한 만이 3개가 있는데요. 그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은 우리죠. 왜냐하면 지정학적 조건도 있고 지문화적 조건도 있고 또 다른 조건도 있어요. 또 다른 조건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경기만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경기만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리 평택이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것이죠. 21세기는 명확하게 이렇게 해양의 세계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제가 정리한 것이 이런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맞죠? 다시 네. 영토 갈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교류와 협력 그리고 경제, 무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도 있고 군사도 있고요. 여기는 조금 덜합니다만은 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흔히 말하는 서남해안 지역이라든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당장 중국과의 문제에서 해양 영토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와 강원도는 독도 때문에 일본과 영토 문제가 있어요. 늘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화 합일 또는 평화를 지향하건 좋은 의미의 공동체를 지향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언제든지 갈등이 폭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추진해 가야 된다. 그것이죠. 중국의 1대1로 말씀드렸지만 1대1로라는 것 자체가 제가 말한 대륙 이론과 똑같아요. 1대가 뭡니까? 원벨트잖아요. 그건 대륙 유라시아예요. 그리고 1로가 뭡니까? 원로드. 이건 머린 로드거든요. 그래서 1대1로는 대륙 유라시아, 해양 유라시아의 합을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린 건데 쿠빌라이 칸 있지 않습니까? 4대 칸이죠. 대칸. 쿠빌라이 칸 이후에 처음으로 2013년도에 시진핑이 발표한 것이 1대1로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9월달, 10월달 각각
1대1로 발표해서 합성 1대1로가 돼서 지금은 뭐 굉장히 폭발적이죠. 예를 들면은 현재 만주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동북 삼성도 1대1로의 거점적으로 지금 본인들이 얘기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1대1로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일찍부터 해륙사관 그리고 해륙교통망 이걸 주장했거든요. 거기 접점이 어디입니까? 경기만이에요. 1대1로도 이거 처음에 나올 때는 별것 아닌 이론으로 알았어요. 북경대 어떤 교수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교수가 그걸 주장을 한 거거든요. 1대1로. 그래서 그걸 차용을 한 거죠. 뭐 초기부터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치권 수용해서 지금은 전 세계를 띄우는 것이 바로 이거 완벨트 완로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도 뭔가 이론이 있으면은 그 이론을 정교화시키고 정책적으로 수용해서 실천하게 되면은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중국의 1대1로랑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극적이지 못했죠. 그리고 이론도 부족하고 이걸 현 정부가 그대로 개선한 것이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실체가 불분명해서 지금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만약 신북방, 신남방 정책이 정말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활성화됐다면 평택 위상은 달라졌겠죠. 지금 앞으로 평택이 할 일들이 전부 다 연관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지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중국 자료를 제가 몇 개. 이건 뭐 가장 고전적인 1대1로 처음 나왔을 때 사용한 자료예요. 이렇게 1대1로. 그래서 경우에 당연히 경기만까지 걸 수가 있고 경상북도는 지금 경기도는 겨우 5개 도시연합을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요트터 건너간 적도 있지만 경상북도는 50개인가 57개의 동북아시아 도시연합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인식이 확장되다 보니까 결국은 유라시아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한 겁니다. 그때 지방자치단체에 돈만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경기도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는데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돈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경기도에서도 뭔가 큰 사업이 설득력 있다면 정부의 지원을 갖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경상북대에 있으면 전라남도에 가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김대중 기념관 아시아전당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 얘기 많이 했죠. 왜 못하는가? 그리고 여기는 좀 궤가 다르지만 경상북도가 주장하는 경주는요. 실질적으로 마지막 종착점은 경주의 울산이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쪽에서 도착 지역은 한반도 서남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전라남도가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일부들을 왔다 갔다 하게 된 그런 이벤트성 행사라고 있지 정책적으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가 앞으로 한다면 정책적으로 해야 돼요. 이런 그림도 좀 걸어놓고 만약에 여기에 황해교리관이라든가 경기도 무슨 만들어지면은 큰 전당에 여기도 마찬가지 머린센터도 제가 안 봤지만 하면 전면에 이 전 지구랑 연결되는 큰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그래서 평택을 출발해가지고 세계 중요한 곳을 뻗어나가는 길을 걸는데 그냥 쭉쭉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항로 아니면 교통로 1대1로 전략의 이 그림은 중국의 실제적인 역사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일대는 말 그대로 실크로드, 과거에 당나라 때 실크로드 그 노선을 그대로 갖고 출발한 거고요. 일로 전략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화의 원종대 길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정책을 추진할 때 그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뉴 실크로드는 일대는 바로 뉴 실크로드다. 그래서 서안이 대대적으로 발전한 겁니다. 거기를 발전시켰고 거기 삼성을 그래서 끌어들여가지고 삼성도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 설 때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오면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못 그래요. 평택 여기 역사적 배경 많으면 앞으로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도 역사를 끌어들여서 서세요. 그래야지 위상이 높은 겁니다. 좀 고상하지 않아요? 역사를 끌어들여야지. 제가 한번 역사학자로 좀 솔직히 말씀드려요. 역사를 끌어들이고 있지 좀 폼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좀
너무 천박하잖아요. 자, 동아지 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보셔야지 해양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틀이 온다는 겁니다. 보세요. 단순하게 우리가 한반도가 아니라 이런 구도 속에서 보면은 동아시아에서도 우리가 한 가운데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요. 계속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빗금진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 전부 다 밀도가 높건 낮건 진하건 연하건 간에 일종의 공동체에 해당을 해요. 특별한 사람들, 이 평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라남도까지 전부 다 서해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중국 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여기서도 건너갔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뱃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잖아요. 저도 뗏목을 항해할 때 바다 한가운데서 어부들한테 길도 물어보고 어부들한테 뭘 도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주기도 하고 바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바다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기술을 공유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바다 같지만 이게 대단한 바다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서해 또는 황해가? 그러니까 뱃사람들에게는 오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평택 앞에까지 오잖아요. 중국 배들이. 지금 NLL 지역까지 중국 어선들이 들어오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왔죠. 그러니까 기술의 공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어떻습니까? 생활이 유사하니까 생활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저는 통혼권이라는 얘기까지 해요. 결혼도 했다는 거죠. 시각을 바꾸면은요, 이거 대단한 데가 아니에요. 무슨 황해가 그렇게 얼마나 됩니까? 직선거리, 단거리, 최단거리 250km인데. 자, 이게 제가 정한 이론들입니다. 말씀드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되는데, 지중해 이론을 보니까 중심부와 주변부가 분명하다. 그래서 중국이 점선면 전략을 하잖아요. 경제 특구 올 때. 그러니까 점과 선에 해당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중심부고요. 우리 쪽은 경기만 같은 데가 중심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쪽에서는 말 그대로 큐슈 쪽이 이런 데가 중심부가 되는 거죠. 혼슈 남부 쪽 이런 데가. 여기가 중심부고요. 나머지는 주변부죠. 중심부와 주변부가 분명히 구별이 되니까 뭔가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부들끼리의 관계보다는 중심부들끼리의 관계는 훨씬 수월한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강원도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중국적인 사람들과 교류가 가능하죠. 경기만의 역사상은 이렇다. 코어다, 허브다, 아이시다, 허트다. 특히 오늘 주제와 연관돼서는 바로 허트입니다. 심장론. 지금 주로 오늘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인프라나 이런 얘기들이 대체적으로 경제에 관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문화도 같이 추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기만 이 정도 우리나라의 규모에서 경기만에서 평택항이고 한국 최고의 항을 지향하는데 여기에 랜드마크가 좀 문화적이고 철학적 사상하면 그런 거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100년 전에 그런 걸 다 만들어 놨는데 한국은 이렇게 세계 10에서 11 오고 가는 나라가 이렇게 문화에 투자에 인색해서야. 그리고 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사상, 거대한 담론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계가 주목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손을 그었잖아요. 이렇게 좀 크게 보세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거죠. 항로를 지겠습니다. 황해 연근해 항로, 중부 횡단 항로, 동중국해 사단 항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경기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중국 쪽에 세 개 큰 만 있고 우리 쪽에서는 경기만이에요. 나머지 일본으로 가는 거죠. 오사카 중심으로 그쪽 이렇게 모든 항로가 가는 것이 바로 경기만. 보세요. 특히 황해 중부 횡단 항로는 북쪽과 남쪽 그랬을 경우에 여기는 북도로 전 남쪽으로도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건 사실은 늘 해양 얘기하다 보면 좀 답답한데요. 지금도 사람들이 바다가 대단한 줄 알고 있어요. 대단하죠. 대단찮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엄살 피우는 거지. 그렇게 엄살 피워서 어떻게 역사에서 우리가 남들과 경쟁할 수가 있어요? 보다 강력하게 이죠. 그리고 역사 진화하다 보면 반드시 희생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희생자는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 대신 본인이 만족하고 또 명예를 얻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한층 더 도약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우리는 연약해요. 무슨 뭐 큰일이 나는 것처럼.
별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나라의 어부들이 되게 엄살이 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어부들과 일본 어부들, 중국의 동남아의 어부들, 지중해 어부들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 어부들처럼 편하게 작업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는가? 육지 사람들보단 편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세계 지역과 비교할 때 우리처럼 편하게 저는 그런 걸 대단하게 여기질 않아요. 어디나 다 소중하듯이 또 어디나 특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런 항로들. 아니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어느 민족이 고생을 안 했겠습니까? 경기만의 역할과 모델 가능성. 그대로 보죠. 자, 4장입니다. 이제 평택항의 위상과 역할. 항구도시다. 제가 또 규명을 했어요. 지리적 위치에서 왜 여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강하고와 기타 강들이 만나는 부분도 제가 지리적으로 설명해 놨고요. 그리고 충족평의 문제도 설명을 해서 여기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보는 겁니다. 아예 항구도시예요. 평택항이 생겨서가 아니라 항구도시라고 생각했어요. 부산은 항구도시잖아요. 평택도 항구도시예요. 그러니까 항구도시가 아니었고 주로 농경 위주였지만 이제는 항구도시니까 평택 시민들에게도 여기는 항구도시라고 딱 설정했죠. 그래서 평택 시내 한가운데도 해양과 연관된 상징물들, 아이들에게도 해양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바꿔나가야지 여기가 한국 최고 또는 세계 이름난 항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지도를 몇 장 보여드렸어요. 얼마나 중요한가. 다 보세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경기만이. 아니죠. 왜 필요할까? 현재는 당연히 이미 컸습니다. 앞으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점점 더 확장을 해야 돼요. 현재 이후 동아시아가 공존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이런 자원들의 교류가 있다 등등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구축이 필요해요. 동아시아 어차피 새로운 질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저는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성장하고 예측을 했지만 제 생각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중국이 이렇게 패권을 지향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먼저 가졌던 견해를 통해서 볼 때는 저는 우리만 잘하면 중국과 우리와 일본이 하나의 공동체 이루는데 큰 시금석이 될 수가 있다. 오히려 서구라든가 미국을 경쟁 상대로 해서 동아시아가 협력이 강한 공동체를 구성할 수가 있다. 이런 이론들이 사실은 90년대 초에도 DNU 연합부터 해가지고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게 발전하고 또 시진핑 정부 이후에 중국이 굉장히 패권을 지향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동아시아는 공존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누가 부정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 이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현대 세계에 들어와서 말 그대로 통신이 발달하면서 모든 게 간격이 줄어들었어요. 교통이 발달하면서 간격이 줄어들었으니까 역사에서 이럴 때 단가 축소되면서 활동 범위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동아시아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암묵적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안하고 주체 측도 관심 갖지만은 해양도시 연맹, 해양도시 리그 이게 가능한 거죠. 예전에 없었나요? 예전에도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방. 네, 네.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평택에 될 일은 선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는 산업에서 문명도 관심 갖고 경제에서 문화도 가고 그다음에 인문학적 사고와 그다음에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평택이 그만큼 됐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새롭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명과 문화와 인문학적 그리고 아래 말씀드린 이렇게 문명 허브 역할, 공존, 공영, 생명을 지향하는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토대가 됐으니까 언제까지 토대를 찾겠습니까? 어느 세월까지 이미 기본 토대는 마련됐기 때문에 동시 병행을 해야 됩니다. 문화도 같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정책 지원을 합니다. 해양도시연맹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동아지중해 항구도시 포럼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있어요. 동아시아의 도시들 전체를 제가 해가지고 하나의 페이퍼를 작성했어요. 동아시아는 항구도시들만. 지금도 제가 어제 네 권의 책이 동시에 나와 있는데요. 나왔는데 유라시아에 있는 도시들만 중심으로 한 책을 네 권을 만든 거죠. 앞으로 해양 쪽 쭉쭉 나가는데 이미 전에 동아시아의 도시들만 모아서 페이퍼를 작성했어요. 이 항구 도시들만 모아가지고 포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제는 많아요. 천재적인 문제부터 해서 과거 역사, 문화, 민속까지도.
이런 걸 하면 좋죠. 그 다음에 확장되면은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세계도시 포럼도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 경주는 했는데 평택은 못합니까? 경주는 이런 걸 했는데 그렇게 많이 세계도시 문화 포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국제일을 열었었는데 그리고 그 지역의 대학들에게 지원해가면서 연구소를 만들게 하고 얼마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평택은 경기도는 인재가 없고 생각이 부족한가 보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경기도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적극 추진해야 되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마지막인데 궁극적으로 좋죠. 여기를 만약에 인문평학부의 시장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사상적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도 시험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 측면에서, 문화적 측면에서. 그래서 경우에 경제적 측면에서 예를 들면은 흔히 말하는 옛날의 자본을 대체할 수 있는 기후의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으로서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도 다른 형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의 대상이 되는데 몇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몰라서인지 덜 인식이 미쳐서인지 이 담론화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여기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논쟁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이겁니다. 교류공간 건설이 된다. 그리고 제가 처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머린센터인데 이 좀 필요한 거죠. 전시공간이니까 해양과 연관돼서 아니면 경기도의 정책과 연관돼서 필요하고 상징물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상징물은 여기 맞게끔 항구도시 평택에 맞게끔 그 다음에 동아시아가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으뜸되는 의미 있는 새로운 문명의 시발점으로 평택항에 걸맞는 상징물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